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장정에 막이 오릅니다. 숱한 도전을 극복하고 북핵 리스크의 고비를 넘어서 역대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하는 최대의 규모로 치러집니다. 또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출전으로 평화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성공을 위한 과제들 집중 짚어보겠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가 시작되는 평창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가 선언은 기폭제가 됐습니다. 북핵 위기에 참가를 주저했던 나라들이 동참해 역대 최대 규모 올림픽이자 남북 공동 입장 단일팀 출전을 통해 분단의 땅에서 열리는 평화올림픽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회 역시 평창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평창 지원에 나섰습니다. 성공한 올림픽은 반드시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된다. 올림픽에 대한 유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편 남북의 실무 접촉에 이어 북측 점검단 방남이 이루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각고 끝에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에 대해 퇴직과 생떼를 끝내고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자며 여야는 한 걸음 물러나 평창 결의안 채택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평창 성공 개최로 가는 길,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층 진단해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국회 평창특위 소속 여야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심기준입니다. 네, 역시 평창특위 소속이죠. 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열입니다. 예, 두 분 다 평창특위 소속이신데 심기준 의원님 고향이 원주. 네, 원주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해서 비례대표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유일하게 그 지역 대표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평창특위 맡고 계시고 염 의원님은 지역 숫자가 많아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네요.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전성. 저도 한참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평창특위 간사 맡고 계시죠? 네, 간사 맡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굉장히 누구보다 애를 쓰였을 건데 개막 하루를 앞둔 시점 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심 의원님 먼저. 네, 굉장히 그 긴장되고 설레고 합니다. 강원도가 그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했고요. 예. 지난 7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 이제 막상 이제 9일이면은 이제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렇죠. 이러한 예. 그 그랜드 슬램을 스포츠의 그랜드 슬램을 이루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포츠 강국이 곧 경제 강국이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별한 의미가 있고요. 또 30년 만에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또 이 30년 만에 세계인의 이 스포츠 대축제를 우리가 개최한 데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염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좀 남다른 그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개회식장이 열리는 그 바로 대관령이 제가 고향이고 그렇죠. 예. 또 제가 88년대 서울 올림픽을 보고 우리도 한번 눈과 얼음을 통해서 올림픽을 한번 유치해보자 하는 뭐 그런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또 제가 거기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고요. 마치 비행기를 첫 타는 그런 기분, 또 소풍 전날과 같은 그런 기분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지속되고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희망과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기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올림픽은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이고 또 그랜드 슬림이라고 하는 그런 4대 스포츠의 이런 왕좌에 오른 그런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고 또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을 세계 속에 알리고 또 평창의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알림으로 인해서 보다 국가적인 축제가 성공 올림픽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큽니다. 네.
국민 어느 분 다 뭐 이렇게 반갑지 않을 수 없겠지만 특히 두 분 더 하신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세계 체육 스포츠 관련 4대 메이저가 하계 올림픽, 우리 88 올림픽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월드컵 축구 월드컵. 2002년 한 거고. 그다음 대구 세계 육상 예, 육상 선수. 이번에 동계 올림픽으로 4개 메이저 대회를 아마 다 세계 치른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한 6개 되는가요? 저희가 6번째입니다. 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뭐 그중에서 특히 동계 올림픽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흔히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선진국들이 치르는 이런 경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에 최종 결정이 됐었죠.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호명되던 순간인데 2011년이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무주까지 포함하면 더 있지만 평창만 하더라도 지금 세 번째, 두 차례 실패를 하고 세 번째 된 건데요. 당시 심의원은 어디서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즈인 동사모라고 있습니다. 네. 동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지도위원장으로 그때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포터즈 동사모 주최로 지금 이제 그 스키점프대가 있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거기에 그 많은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예. 직접 그 중계를 봤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당시에 김항식 국무총리께서도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의원, 뭐 네. 아주 많은 김진표 저희 또 원내대표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그 감격을 그때 함께 거기서 누렸었습니다. 많은 시민들하고. 네. 염의원께서는 그때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겠네요. 근데 과테말라에서 먼저 거기서했던 이제 저희들이 쓴 이제 그랬죠. 잔을 마시면서 그 현장에 한번 가봐야 프레젠테이션에 되겠다. 했던 아나운서가 네, 눈물을 그- 흘리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반에서 했을 때는 직접 물론 남아프리카 더반과 그 과테말라도 갔었습니다만은 직접 가서 가셨군요. 현장에서 이제 느꼈습니다만은 그때 느낌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 강원도민들과 또 많은 관계자들이 그 환호하고 그 함성을 드높이면서 기뻐했던 그때가 지금 아주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기억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치르게 됐었는데 유치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 올림픽 동계올림픽 초반에도 뭐 악재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러시아 도핑 파문도 있었고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관련 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국가들이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참여 여부를 불확실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포함했을 때 지금 준비 상황 시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올림픽은 처음서부터 이제 분산 개최다, 과잉 투자다, 네. 또 최순실이 뭐 개입을 했다고 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로선 가슴앓이를 했던 그런 올림픽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런 그 그랜드 슬림을 이룩한 그 나라이고 또 저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몇 그래도 번씩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준비 상황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제가 볼 때는 소치도 가보고 여러 밴쿠버도 가봤습니다만은 촘촘하게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준비를 했다. 성공 올림픽을 예약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심 의원님. 네. 이게 올림픽이 우리가 가까워오면서 이제 악재들이 좀 나왔었어요. 네. 러시아 도핑 문제도 그렇고 NHL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올림픽의 그 한 40%를 동계올림픽의 40%를 점한다고 하는 이 아이스하키의 네. 이 가장 유명한 리그인 그 NHL에서 유명 선수들이 못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비중이 크군요. 예. 엄청나게 큽니다. 아이스하키가 관중 수입이나 관중 수에 있어서 40% 정도를 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저희가 이제 92개국에서 이제 2,900명의 그 선수단, 그 역대 최대의 나라와 최대의 선수단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는 이런 올림픽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그 지금까지 강원도와 정부와 모두 이제 그 올림픽 그 시설이나 그 주변 인프라 이런 구축들은 정말 완벽하게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도 완벽하게 해놨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숙박 문제라든지 주변 경관 예. 그리고 이제 그 교통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지금 다 체크를 해나가고 있으면서 정말 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사전에 좀 추위 얘기가 됐었는데요. 근래에는 이상 기온 해가지고 지난번 소치 올림픽 때는 눈이 녹아서 난리다 얘기도 뭐 있고 그랬었죠. 영상 15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번은 또 너무 춥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방한 대책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리노, 밴쿠버, 소치가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4도에서 5도 정도 되는데 지붕을 덮었습니다. 예. 제가 특유 활동을 하면서 또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4도거든요, 대관령이. 근데 예. 최고 온도는 25도, 3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덮어야 된다고 여러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지붕 없는 걸로 배웠죠. 그런데 부쩍 또 올해가 또 춥기 때문에 다소 걱정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상 예보로 봤었을 때 낮에는 이제 영상 온도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저녁에 약간 추울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역대 가장 화려하고 예. 또 가장 한국적인 개회식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개회식에 참석하셔서 함께 이 축제를 즐기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말로 그 뭐 겨울은 또 추운 게 제맛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 좀 춥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방한 대책은 지금 여러 가지 있죠? 네, 방한 대책은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1월 10일 날 예. D-30에 맞춰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하 10도가 그날이었는데 예.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하는데 30분 잡고 가서 개막식 하는데 3시간. 그래서 3시간 동안을 스탠드에 앉아서 온도를 체온을 재가면서 이제 직접 체험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어쨌든 내복하고 그리고 이제 방한 대책을 좀 충분히 세워가지고 오시면 조직위에서 6가지 방한용품을 나눠줍니다. 예, 뭐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바람을 보니까. 막을 수 있는 우비, 그다음에 무릎 담요, 손압팩, 발압팩, 그리고 이제 모자, 털모자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착용하고 있으면은 바람만 심하지 않으면 충분히 즐겁게 개막식을 개막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로에 온방 쉼터 예.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신 분들은 그런 쉼터에 가서 좀 몸 녹이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들어오는 곳은 방풍 벽을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허설 때 아주 정말 제일 추울 때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통해서 방한 대비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큰 교통도 새로 개설이 되는데 교통 편의는 많이 좋아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서울에서 강릉까지 이제 KTX가 1시간 반 만에 갈 수가 예. 있고요. 그 연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타봤습니다만은 세계 어느 대회보다도 교통 인프라는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속도로라든가 또 해상, 육상. 아니 거기 도착해가지고 네. 경기장 가는 데가. 거기는 이제 셔틀버스가 있고요. 예. 아마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되면 한 2,800대의 대회 운영차가 다 다니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교통 인프라는 저는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원봉사자들 처우 문제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자원봉사자들이 추워서 방한복을 사 입는다, 또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방한복 같은 경우 우리가 구정 세트를 조직에서 다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복서부터 전체 털모자까지 다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추우신 분들이 이제 좀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국내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거의 뷔페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이 먹고 싶을 만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언론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네.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2시간 이상씩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평창이 이제 인구가 4만이 이제 약간 넘는 곳인데 그렇군요. 예. 자원봉사자만 한 2만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강릉하고 평창하고 이 인근에 대학교 기숙사들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자원봉사자들 숙소로 활용을 했는데요. 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한 10% 정도 되는 2,000명 정도가 지금 원주 연세대학교에 예.
기숙사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원주대학교에서 이제 그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그 올림픽 경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안전 문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특별하게 더구나 이렇게 안전 문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특별한 대책도 뭐 염두에 두고 있겠죠? 저는 아시안 게임, 이전 아시안 게임도 실제 그 특위원으로도 참여를 해봤고요. 또 이번 올림픽에서도 저희들 한 6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해왔는데 안전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 또 여러 관계 기관에서 오래전서부터 촘촘히 여러 가지 동선과 접근성 여러 가지들 다 점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남북한 이제 공동으로 입장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해 무드가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도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도 앞자 평자까지 같아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 이런 얘기로 구호가 나오게 됐었고요. IOC 바흐 위원장도 정당히 정말 평창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 평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자 뭐 이런 얘기했고 단일팀 만드는 데 상당히 주도해서 이제 기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이런 올림픽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는 그 상대적으로 뭐 이념적인 충돌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단일팀 구성 뭐 한반도기 관련해 가지고 이념적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나라가 한 번도 없다고 듣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유일하게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어찌됐든 그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론 뭐 그것을 그 목표로 삼고 계속 그 추진해 왔지만은 이 부분은 전 세계가 나섰던 부분이거든요. 유엔에서도 이제 뭐 157개국이 그 평화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IOC는 또 IOC대로 북한에 출전권도 주고 또 와일드 카드라도 주고 그다음에 대회 경비 지원까지 해주겠다 하면서 그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화올림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지금 이제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화올림픽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던 나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이제 또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역대 최고의 그 최대의 올림픽을 지금 그 우리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 우리가 이 평화 올림픽을 이후에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를 좀 정착시키고 남북 관계의 그 숨통을 좀 대화의 숨통을 틔어서 우리가 그 함께 그 평화 정착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올림픽 이후를 좀 잘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면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에서 북한 관련 문제, 이념 문제는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은 저희들이 이제 경제, 환경, 문화, 평화, ICT 이렇게 5개의 슬로건을 갖고 올림픽을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저희들이 슬로건에는 맞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근데 평화 올림픽은 사실은 이제 한 달 전에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올림픽을 북한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다소 해결이 됐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여했다. 다만 우리 그 아이스하키 그 선수들에 대한 일방적인 단일팀에 대한 일반 통보라든가 또 국가대표 스키 선수들의 탈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으로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의 문제점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이 평화 올림픽이 결국은 하나의 이런 그 과정에 또 북한의 이런 핵 개발을 연장하는 막 그러한 쪽에 악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 정부 측에 또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화올림픽도 매우 중요하고 함께 공감하나 올림픽 이후에 핵 개발을 위한 연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평화올림픽을 유장한 북한의 공세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올림픽에 대한 의의가 상당히 희석된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악재로
남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염려와 조심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 예. 북한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무드가 지속이 돼서 좀 한반도에 핵이 없는 그런 평화 공존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고요. 예.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또 우리 국민의 이런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함께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우려와 예. 또 기대를 함께 갖고 드리는 이렇게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뭐 서로 뭐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한반도 평화에 좋은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공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계올림픽 자체가 북의 핵 문제 자체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다른 과제가 필요하다는 공이 같이 인식할 겁니다. 이것을 또 과도하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누구나 공유할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또 문화올림픽 얘기를 합니다. 문화올림픽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심 의원님, 네. 문화올림픽으로서 평창올림픽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올림픽에 굉장히 그 큰 무게를 좀 두고, 그다음에 날마다 그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는 그러한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대회 기간 내내 정말 풍부하고 세심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그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평창은 이제 올림픽 프라자를 중심으로 문화 행사들이 이제 펼쳐지고, 강릉은 올림픽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문화 올림픽을 통해서 그 동계 스포츠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까지도 이렇게 그 우리가 동계 스포츠의 다리를 이어주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역할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문화 올림픽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 뭐 우리가 이런 걸 두고 올림픽의 레거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88 올림픽 그러면 한강의 기적을 얘기했었고요. 또 우리가 월드컵 이야기하면은 붉은 악막, 응원 다 빨간색 입고 밤에 응원 볼 수가 있을 것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기억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국의 이런 도약, 새로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올림픽,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싶고요. K-팝이 한참 왕성한 무렵에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신규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바탕의 문화와 또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의 가치, 예. 또 환경의 가치, 향토적 가치가 끌어내서 이제 하나의 이런 문화로 지금 유치할 때 충분히 그런 걸 많이 소개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역대 가장 문화 행사를 많이 하는 이제 올림픽으로 남을 것이고요.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함께 세계 속에 알리는 뭐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세계 속에 심는다. 또 상징적인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굳건함과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세계 속에 알리는 그런 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 KTX 개설하고 하는 것은 올림픽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그 소치도 소치도 이제 그렇게 소치도 했나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 KTX를 저희가 이제 강릉까지 그 연결을 한 것은 어쨌든 이제 강릉 저기 부산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 강릉을 통해서 그 북한 원산 나진 이쪽을 통해서 이제 시베리아, 예.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로 해서 유럽 대륙으로 가는 그러한 그 열차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또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후에 끝나고 나서도 대북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정말로 네. 평창 올림픽이 그런 연결의 구심점. 장웅 북한의 IOC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던데 좋은 모멘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던데 뭐 그런 쪽을 기대를 해봅니다. 아까 몇 개 중에 하나 경제올림픽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제올림픽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경제효과 64조 원을 얘기하기도 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빚 좋은 뭐가 아니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걱정도 하던데, 염 의원님. 물론 이제 64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예. 보고 있고요. 13조 한 9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장에 들어간 것은 1조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SOC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묶어서 예. 저희들이 13조 9천억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올림픽 자체 시설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조가 안 되고요. 경제적 효과는 64조라고 당장합니다만은 저는 간접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대한민국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가치를 이미 세계 속에 알리는 것만 해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강원도와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의 산업 분야 또 ICT 분야가 이런 기술 상품으로 해서 세계 수출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부대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강원도의 아름다움과 올림픽 개최지 또 폐강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와 환경 여가치를 하나의 관광화시켜서 네. 이것을 벨트화시킨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여러 부대 효과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산은 저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올림픽은 성공할 것이고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강원도 올림픽 개최지가 새로운 경쟁 국가로 세계 속에 등장하고 또 새로운 이런 활로를 개척하는 이런 미래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올림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한 3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지금은 2시간 내외면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올림픽 경제 효과 말씀하셨는데 64조가 아니라 저는 640조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의 유무형 가치를 다 이제 합치고 평화 올림픽을 저희가 이뤄내면서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북방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면 그러한 가치들은 정말 우리가 그 엄청난 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철도 연결뿐만이 아니고 시베리아에서 그 천연가스를 또 저희가 가져오고 예. 그렇게 됐을 땐 저희가 러시아나 유럽까지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중심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 평화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가 남북관계 동북아의 이 긴장이 완화되고 이러한 교류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올림픽의 효과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다 지금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형식적인 숫자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 이상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방향으로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중요한 그 변수 중에 하나가 특히 북한, 시베리아까지 연결한 주기대기에서는 대북 문제가 잘 풀리는 방향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빚 좀 뭐라고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뭐 경기만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사후 활용이라든가 이게 없다면은 올림픽이라든가 대형 경기, 국제 경기를 유치한 이후에 오히려 빚 때문에 올라앉은 도시들이 적지 않다 그런 걱정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후 활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기장을 저희가 이제 13개를 졌는데요. 지금 예. 이제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게 큰 게 이제 4개의 경기장에 대한 그 활용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뭐 단순하게 어떤 그 관리나 운영의 이런 자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경기장 자체를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 또 그 우리가 그 경제적인 효과를 또 창출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운영 주체 그리고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러한 데 지금 함몰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해당 자치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좀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올림픽 미래유산 창출 차원에서 함께 이 큰 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논의해가지고 그 사후 활용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평창 올림픽이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염동열 의원님. 이 근본적으로 평창 올림픽은요 유럽의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지리적 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밴쿠버라든가 소치는 2시간, 3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그 나라의 인구가 100만 명. 소치 같은 경우는 73만 100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작 많아봐야 200~300만 명인데 저희들은 1시간 만에 수도권 2,500만 명이 갈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있고요. 아시아 인구가 한 20억 명이 한 2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평창 올림픽은 아주 외딴 곳에서 섬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규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설상 경기와 빙상 경기는 남아 있는데요. 설상 경기는 이미 스키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봅슬레이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인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4명 분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 200명 된다고 그래요.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훈련장을 쓸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릉의 빙상 경기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내 우리 이 수도권 인구가 자주 찾아가게 되면 이 시설은 자동적으로 활용의 가치가 많아질 것이다. 교통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지금 바뀐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혁명이다. 그래서 주말에는 강릉에 몇만 명씩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 올림픽 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또 기업과 또 지자체와 국가가 보다 이런 활용 가치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한다고 한다면 이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설 사후 활용 방안 논의가 됐던 것이 그동안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된 나라들 중에서 이것을 잘 해가지고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겠고 실패했던 나라 사례들도 있고 충분히 검토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흔히 동계올림픽을 해서 가장 성공한 부분은 이제 노르웨이 릴레이 한매를 이제 많이 듣고 있죠. 좀 됐죠, 오래됐죠. 네,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 흑자와 동시에 자연 환경도 가장 잘 보존을 했다. 그래서 그 평가받는 곳이 이제 릴레이 한매르인데요. 뭐 어쨌든 그 사후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치밀하게 그게 이제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성공 요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같은 분도 철거할 거는 확실하게 가설물로 해서 선수촌도 그렇고 져서 끝나고 나선 철거를 하고 또 미디어 센터나 이런 부분은 지역의 대학으로 또 전환을 시키고 또 공공기관 그리고 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곳들은 공연장으로 확실하게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올림픽 때보다도 숙박하는 그 숙박업소가 75%가 늘어났다래요.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릴레한메르는 가장 성공한 그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됐고 이 나고야는 일본에서 29조를 투자를 해서 나고야 올림픽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정적인 건물들을 다 짓고 나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모두 그 지역의 빚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직도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본다면은 저희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후의 사후 활용까지를 우리가 해놓지 못하고 일단 이제 지금 올림픽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 세심하게 이 사후 활용 방안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 활용 방안을 고민하긴 했지만 아직도 좀 미완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워낙 그 큰 시설이고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지자체와 또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한다면 전 충분하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서 해결해야 될 부분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사후 활용 방안. 결국 이제 강릉에 있는 이제 스케이트장이죠. 워낙 대형 건물이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스케이트장에 대한 활용 가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분석하고 또 연구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국민적인 뭔가 관심이라든가 그쪽 분야 관심 쪽이 좀 확대가 돼야 또 활용 방안도 같이 늘겠군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열기 지금 우리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내일부터 개막이 돼가지고 2월 9일부터 개막이 돼서 25일까지 지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일간 지속이 되는 거고 2주 정도 텀을 두고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거죠. 기간이 되는 것인데 현재 올림픽 붐업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도 선보였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입장권 판매량 때문에 의원님들 주머니 털어서 사는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예, 이제 우리 올림픽 입장권은 한 76.6% 팔렸고요. 패럴림픽은 86% 팔렸는데 저희들은 맨 처음 우려하기는 패럴림픽 적게 팔려서 우려했었습니다만은 저는 개회식에 비석 80만 원짜리 3장을 사서 저희 식구들이 함께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컬링장하고 또 쇼트트랙 이렇게 몇 개 사서 저희들 직접 그 식구들과 응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올림픽 붐업이 굉장히 그 한때 그 위기에 닥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이제 올림픽을 지금 지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그 국회에서
그 어쨌든 추경에서 올림픽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신문 두 분이 방송 많이 힘썼겠네요. 네, 예. 염 의원님이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해당 지역구로 신문 방송 그리고 해외에도 물론 이제 그러한 광고들을 통해서 이게 올림픽에 대한 인지가 올라가고 또 홍보도 많이 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켓 판매도 굉장히 그 흥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저희 당도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의원 1인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2,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럴림픽하고 아주 비인기 종목 그런 류의 위주로 사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 4장 정도 이렇게 표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지금 그 홍보, 붐업 이거는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계실 때 개최국 성적도 흥행에 중요한 요소인데요. 보통 실제로 평상식 때 성적에 비해서 개최국이 되면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계올림픽에서도 88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순위가 확 올라갔던 계기가 있고 한데 그동안의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가 우리나라가 5위쯤 간 때가 있었는데 5위쯤 갔죠. 아, 네, 5위 됐는데 보니까 밴쿠버 때 정합 5위였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번은 조금 더 성적 목표를 앞세우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한 4위쯤 목표를. 네, 이번에 4위 목표가 돼 있고요. 예. 이게 홈의 이점도 있지만 홈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희 선수들이 원체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그 많은 기량들을 갈고 닦으면서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우리가 이제 가장 강한 쇼트랙 이 부분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리고 쇼트랙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가 그 메달에 도전하는 썰매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 이쪽 부분에서 이제 하면은 4위 달성은 뭐 무난할 거라고 보는데 전 개별적으로요. 네. 이 성적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이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가 예. 좀 선전을 해가지고 성적이 좀 좋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선전했으면 많은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한 7, 8위 정도 있으면 메달 끝까지 기대를 하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아마 동계올림픽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는 쇼트트랙 정도 기여하고 있다가 김연아 선수가 등장해서 했다가 그다음에 이상화 선수가 이제 스피드스케이팅 나온 정도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종목들 법슬레이 정도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심 특별하게 갖는 종목들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DNA가 또 한국인이 저력이라는 것이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연아 선수가 아주 불모지 피겨에 있어서의 아주 세계적인 선수로 이렇게 이름을 명성을 날렸고요. 지금 썰매 종목에서 윤성민 선수는 사실 이 썰매 선수 처음 시작할 때 내용뿐이 없었습니다. 조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게 명칭이 뭐죠? 이제 루지, 스켈레톤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데 이 연습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 뒷산에 바로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썰매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이건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저력은 아마 이번 평창올림픽에도 우리 심기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나타날 것이고 또 금메달로 꼽힐 것이고 또 국민들이 더욱 성원해 준다고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서 감동의 이런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님은 개별 종목으로 특별하게 아까 그 단일팀 응원하셨는데 다른 종목 관심이 특별하게 있는 쪽 어느 쪽 있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 썰매 종목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그 1분 정도 거기 사이에서 그 0.몇 초 사이로다가 이제 그 메달이 갈리고 근래 세계대회에서 1등을 영접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윤성민 선수가 그 굉장히 지금 제 1위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저는 또 그것이 이제 그 더 관심이 가는 게 제가 요번에 라트비아 의원연맹 그쪽 소속인데 그 대통령을 초청을 했더니 대통령이 오셔요. 근데 그쪽에 이 스켈레톤의 황제라고 하는 두크루스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성민 선수하고 이 선수가 아마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봐요. 한때는 그 선수가 랭킹 1위였다. 요새는 이제 윤 선수로 1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종목에 전 지금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그쪽 가질 만하다라고 보는데요. 조금 다시 좀 딱딱한 얘기 같습니다만 앞서서 우리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올림픽 향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념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불가피하게 북핵 문제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특히 지금 펜스 미 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압박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아베 등등이 그런 쪽인데 중간 진행 과정은 그렇더라도 이후에 바로 끝나자마자 자칫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한미 훈련 같은 게 바로 재개한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 어떻게 지금 뭐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좀 구현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러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올림픽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올림픽 끝나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그런 가운데 스포츠가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1971년도에 그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군사적이나 이러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충돌이 심했을 때 그 정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탁구라고 하는 이 네. 핑퐁 외교를 통해서 그랬죠. 네. 수교까지 갔거든요. 네. 이러한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핵 문제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의 긴장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평창 올림픽이 그 첫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하여튼 뭐 한편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풀어야 되고 또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경우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또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북쪽에서 이용하는 쪽으로만 활용하면 곤란하지 않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기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기의 하나 이런 그 경계선에 있는 올림픽을 저는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에 만약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또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또 미국과 북한의 이런 아주 냉전 상태에 있어서의 세계사적 평가도 받을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이 올림픽을 통해서 그 냉전이 화해로 가는 또 평화 공존으로 가는 굉장히 그 길목에 선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국당의 상당 부분은 쓸데없는 기대도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연장하는 그리고 평화를 유장한 하나의 이런 그 유장 전술이라 한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이 평창 올림픽이 우리 남한에게는 위협적인 그리고 해구산을 머리에 이고 사는 뭐 그러한 이런 위험의 순간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경계선에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실질적으로 이 평창 올림픽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네. 평화 공존으로 가는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새로운 남북 간 관계를 열어가는 뭐 그러한 쪽에 힘을 모으고 북한도 그렇게 나와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북한의 요청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반대하거나 여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미원님 얘기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 생각은 뭐 어쨌든 그 비핵화 이걸 또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올림픽이 이게 이제 그 발단이 돼서 어쨌든 스포츠를 통해서 이러한 그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게 풀어내는 그런 대화의 어떤 그 전환점이 올림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그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서 뭐 독특한 선수들 있죠. 누누는 구경을 못 해봤던 전혀 못 해봤던 아프리카의 선수들이 오는 나라도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국가 자격으로 참가는 금지돼 가지고 개인 자격 출전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특별하게 러시아 선수들 응원하는 무슨 뭘 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 지난 그 소치 대회 때 도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가로 참여를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169명이라고 하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 그러한 그 러시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민주러시 해서 이제 러시아 응원단 서포터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너무 거기 당 이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답을 보셨네요. 민주러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이제 응원을 하고 그래서 러시아 대학생들과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러시아 전통 복장을 입고 러시아 선수를 같이 응원하고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그 응원도 하고 또 우호 교류도 하고 이러한 그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몇 명 참석한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선수를 지원하는 뭐 그런 응원 같은 것 계획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92국에서 2,925명이라고 하는 예. 이제 세계 역대 제일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또 유치한 이후에 드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또 아시아 여러 나라에 그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훈련도 시키고 같이 스키도 타고 또 여러 가지 이 동계 스포츠를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이제 러시아를 응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그 2,925명 전체 선수를 응원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 불모지의 선수들을 좀 중점적으로 응원해서 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불모지인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가 발전 확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새롭게 올해 처음 동계올림픽 무대에 등장하는 소수의 선수들도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동안에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어요. 네. 운영상에 충분히 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문제 등에. 아마 새로운 종목이 한 2개 정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경기 연맹발로 네. 제가 이제 스키 심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잘 타시겠네요? 예,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잘 원래 탑니다. 사시는 동네가 또 그렇습니다. 그쪽이시죠. 예. 네. 그래서 각 그 스키 연맹별로 올림픽이라든가 각종 대회에 참석을 해서 충분한 경기 운영과 진행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있고 또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뭐 그 전체 경기별로 예. 그 진행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테스트 이벤트를 그 2016년, 2017년 전 경기를 올림픽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 이벤트를 했습니다. 예. 그 이제 IOC가 이제 와서 점검도 하고 하면서 테스트 이벤트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IOC에서 뭐 완벽 이러한 그 평가를 받아냈기 때문에 올림픽에 이번에 그 경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까 초반에 이게 보통의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정파를 떠나서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 이번에 조금 그 이념적인 문제가 대두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서로의 강릉의 지역에 토대를 두고 있는 두 분이 또 평창 특위원들이 만나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내일 개막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 25일까지 17일간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2주 정도 텀을 두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평창 패럴림픽이 진행이 되는데요.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어디에 주력해야 할지 국민들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 포함해서 마무리 받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 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정말 3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했고 7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은 무엇보다도 패럴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패럴림픽의 그 위대한 도전 정신에 우리 국민 모두가 성원을 하고 또 응원을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그 대화의 숨통이 트이고 동북아의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만 불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 국민소득을 3만 불 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도약의 올림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동열 의원. 이 평창올림픽은 30년 만에 개최되는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브랜드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코리아의 명성이 세계 속에 다시 심어지는 그런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산업이 더 한 번 도약을 하고 우리 문화 관광이 세계 속에 경쟁력 있게 뿌리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의 아름다움, 자연의 가치가 세계 속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강원도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에 또 다른 문화와 관광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국가 융성의 기회를 다 함께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성공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세월어지는 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십시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상당할 겁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씨앗도 올림픽과 함께 평창에 뿌려졌습니다.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응원 많이 하시고요. 재밌게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